오늘은 고전산문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작품은 홍계월전인데요. 내신 대비 영상이라기보다는 산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바탕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여지껏 고전산문 테크트리 시리즈로 단계별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의 복습 겸 확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홍계월이 주인공이고요. 일반적인 영웅소설, 군담소설에서 보여주는 여러 특징이 나타나는 소설인데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 실린 부분 중에 일부를 읽을 거고요.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였다. 누가 고민했대요? 이부시랑 홍무. 이름인지 뭔지 낯선 느낌인데 이름도 있고 관직명이 붙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명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소설이지만 배경이 중국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했다는데 그 뒷문장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즉 외동딸 계월을 얻었다. 일단 집안이 좋아. 벼슬한 집안. 그리고 꿈에 선녀 나타난 다음에 아이 낳았어. 일반적 출생이 아니죠. 비정상적 출생. 이어서 읽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어릴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타고나죠. 계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난리 속에 부모와 헤어진다. 영웅이고 주인공이더라도 한 번씩 시련을 겪습니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가까운 누군가와 헤어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리에 쌓여 강에 던져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위기가 있지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공은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후에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한다. 이후에 계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한다. 둘 다 총명했나 봐요. 그쵸?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중원은 지역 명쯤 되나 보네요. 그 뒤에 천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천자는 황제입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그리고 보국은 부원수로 전쟁터에 나간다. 원수 혹은 대원수, 영웅소설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어휘, 군대를 이끄는 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국이 부원수니까 원수인 계월이, 즉 여성인 계월이 더 높은 지위인 거네요. 그러나 보국이 계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계월이가 높은 지위니까 이것을 벌하려다 여러 장수의 만류로 용서를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른다. 이 과정에서 계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난다. 고전소설의 특성 중에 우연성. 몇 년 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속에서 우연히 만나고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계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매우 깊어지자 천자는 궁궐에 있는 의원, 의사 선생님인 어의를 보내는데 어의가 진맥, 맥을 짚었더니 계월이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계월은 상소를 올려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그럼 상소는 뭐겠어요? 잘못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그런 거를 올려서 제가 잘못했으니 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청하나 천자는 이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계월이가 여자여도 그 벼슬을 그대로 두고 보국이와 혼인을 중매합니다. 결혼하라고 권하신 거죠. 요즘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짝을 정해주시거나 황제께서 혼인을 중매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계월은 앞으로 규중, 여성이 머무는 공간, 거기에 갇혀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보국, 이제 남편이죠. 그 사람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롱한 계월에게 불만을 품어요. 가부장적 사회 배경 생각하시면 여성이 자기한테 자꾸 지시하고 이런 게 못마땅할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외적 갈등이죠.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과 보국이 혼인을 한 다음 날, 결혼식을 한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보국이가 아끼는 첩인 영춘이라는 여성이 개월이가 행차하는데도 예의를 갖추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개월은 군법을 적용해 그 영춘의 목을 베게 합니다. 살벌하네요. 이 줄거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흐름.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비정상적 출생을 거쳐서 어릴 때부터 능력이 비범한데 어릴 때 위기를 겪고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 성장해서도 또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이런 점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관직명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부시랑 홍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홍무가 사람 이름인가? 그럼 앞에 붙은 게 관직명인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한 거. 그리고 천자와 원수 이런 어휘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각설 나온 부분부터 가볼 건데요. 역시 제가 업로드해드렸던 테크트리에 나온 어휘들 체크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설하면 화제 돌려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차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관의 수장이 장계를 올렸다. 남관의 수장, 장계 이런 말이 딱딱 꽂히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뒷문장이 이어지니까 예상이 가능합니다. 천자께서 급히 뜯어보시니 누가 장계를 올렸는데 그거를 황제께서 뜯어보셨다고 한 걸 보니까 장계가 어떤 문서인가 보네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라고도 나오고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황성을 범하고자 합니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로 삼고 대원수 또 나오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으로 어떤 무리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물의 캐릭터, 관계 파악이 1순위거든요. 여기서 적어도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주체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는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황제와 오왕, 초왕은 갈등 관계인, 맞서는 관계죠. 그거부터 이해하는 거. 이들이 장수 1000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려 호주 북쪽 고을 70여 성을 무너뜨려 항복을 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베고 지쳐왔사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상황. 소장의 힘으로는 능히 충분히 막을 길이 없어 감히 말씀을 드리오니 아뢰다 이런 말은 기본이죠. 엎드려 바라옵기는 엎드려 바라건대 황상께서 황상이 천자인 거죠. 황제나 똑같은 말. 황상께서는 어진 명장, 훌륭한 대장을 보내주셔서 적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보고문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천자가 이걸 보시고 크게 놀라라고 여기 써있지만 대경하여 이렇게 한자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설명드린 어휘였죠? 대경, 대소, 대노, 대의 이런 거. 크게 놀라 조정 관리들과 의논하니 우승상 정영태가 아뢰었다. 이 도적은 좌승상인 평국이 홍계월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급히 평국을 부르소서라고 이 우승상으로 있었던 정영태라는 사람이 임금께 제안을 했네요. 천자께서 들으시고 오래 있다가 이런 어휘는 제가 설명하면 우습죠.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천자께서 크게 놀랐다. 혹은 어떤 말씀을 듣고 천자께서 오래 있다 말씀하셨다. 이런 액션에는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게 소설의 아주 기본이면서 결국은 핵심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망설이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뒤에 대사를 들으면 더 확실해지죠. 평국이가 이전까지는 세상에 나왔으므로, 즉 사회생활을 했으므로 불렀지만 지금은 결혼한 여성으로,
규중에 있는데 차마 어찌 불러내서 전쟁터에 보내겠나. 이에 신하들이 다시 말씀드리죠.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는 건 맞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사오니 그 이름이 아직 그 관직에서 없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장록, 관리에게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주고 있으니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고 해서 부르지 못하겠나요? 꺼리겠나요? 하니까 천자께서 마지못해서 급히 부르셨네요. 이때 평국은 규중에 아까 줄거리 때부터 규중이란 말이 반복돼서 보입니다. 여성이 머무는 거처. 이게 홍계월전에 한 번 나오는 거면 그냥 넘어갈 법한데 고전산문, 고전시가 두루두루 많이 나오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평국이 매일 시녀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사관이 와서 관리가 와서 천자께서 부르신다는 명령을 전했다. 평국이가 크게 놀라 급히 여자 옷을 조복으로 즉 관복으로 갈아입고 사관을 따라가서 임금 앞에 일단 엎드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네요. 평국이를 예뻐하시네.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경은 또 뭐야? 모를 수 있죠. 근데 천자와 개월이의 대화니까 경은 개월이를 의미하겠죠. 그대가 규중에 있는 후로 못 봤는데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경을 보니 기쁨이 한량없도다.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짐이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와 초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 호주의 북쪽 땅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쳐 황성을 범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니 경은 스스로 마땅히 이를 잘 처리하여 사직, 나라 또는 조정을 보호해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제가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문장이 신첩이 외람되게 즉 분수에 넘치게 폐하를 속이고 공후라는 장록을 받아 영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며 지낸 것도 황공한데 폐하께서는 저의 죄, 성별을 속였던 그런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지만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고 힘을 다해 성은 임금의 은혜를 만분의 1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어휘들은 그 당시에 천자와 신하와의 관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생소하지만 그래도 누가 누구를 높여주는지 누가 누구를 낮추어 말하는지 혹은 호의적으로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화를 내거나 꾸짖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로 대략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치가 통하려면 제가 앞서 제시해드렸던 어휘들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